Stille Nacht, heilige Na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 바이나흐튼입니다.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템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독일 하면 크리스마스 진짜 뺄래야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정말 공예품, 맛있는 음식들, 좋은 향,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 들리는 크리스마스 시장들이 엄청 많이 열리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시장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수출됐죠. 80년, 90년대 도쿄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German Christmas Market라고 해서 독일 느낌의 크리스마스 시장들이 열리면서 진저브레드, 독일의 구운 소시지, 그리고 글리와인 파는 마켓들이 많아졌어요. 독일 내에서는 라입치히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장이라고 하면 도심 속에서 열리는 큰 시장들 위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시장들도 많아요. 보통 크리스킨들마트 또한 아드벤츠마트라고 해서 심지어 개인 농장 뒷마당에서 열리는 조그만한 그런 매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시장이 단순히 어떤 필수품 사러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 그리고 크리스마스 문화의 모든 것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 시장의 역사부터 살펴보자면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여러분 600년 넘었습니다. 한국 치면 이제 고려 말기인데요. 1384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도시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바로 드레스덴의 크리스마스 시장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1434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한 달 가까이 연 게 아니라 단 하루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뉘른베르크하고 아우크스부르크에도 시장들이 열렸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장들은 사실 지금처럼 여유를 갖고 노는 시장들은 아니었어요. 겨울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사야만 했던 시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고기와 빵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오일장처럼 딱 자기 필수 아이템만 사놓고 다시 집으로 갔대요. 만약에 설탕 값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었을 때는 케이크도 팔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면 또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이템은 바로 라이브 음악인데 중세 시대부터 이미 라이브 음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 많이 달라졌죠. 언제부터 달라졌냐면은 17하고 18세기 때 지금처럼 가서 수다 떨기도 하고 상류층이 가서 술도 조금 먹고 약간 그 분위기를 즐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전환점은 19세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층이 처음으로 조금 더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장 가서 필수 아이템들을 사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층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노동자들이 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상류층이 기분이 안 좋았다. 약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원래 시장들은 도심 속에서 열렸는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 달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도심에서 외곽으로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20세기 되면서 두 가지의 새로운 특징들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조명. 지금 우리가 가면 아름다운 조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20세기 초반부터 크리스마스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템이 된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1920년, 30년대쯤 되면서 크리스마스 시장들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사회적인 계층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장이다 보니까 나치들이 그것을 잘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서 1934년 히틀러가 총리 자리매김한 지 1년쯤 됐을 때
헤르만 göring 그리고 요세프 꺼벨스 같은 인물들은 아예 대놓고 크리스마스 시장 가서 선전 연설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불러드렸던 Stille Nacht, Heilige Nacht, Holy Night이라는 캐럴 있잖아요. 이 가사를 일부러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상황 즉 건초 더미가 있고 소 있고 당나귀 있고 이런 거 재현하는 모형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치들이 이 모형들에서 아예 소 옆에 아니면 당나귀 옆에 당원들의 모형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 정도 선전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크리스마스 시장들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2차 대전 이후로는 특히 60년대 독일이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개발했을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다시 조금 여유를 갖고 크리스마스 시장을 방문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죠. 독일은 맛이 없는 것들이 많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장은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대박 맛집 아이템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ühwein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 가면 무엇보다도 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겨울이 춥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몸을 좀 데피면서 마시는 술도 먹고 수다 떠는 타임이 독일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하면 이제 글ühwein이 떠오르시잖아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글ühwein의 모습은 1956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루돌프 쿤츠만이라는 포도 재배자가 처음으로 이 글ühwein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인이랑 뭐 계피 여러 가지 향신료 이렇게 섞어서 설탕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 글ühwein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당시 사람들이 와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셨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에서도 큰 축제 열렸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마셨던 글ühwein이 있었습니다. 컨디톰 파라독솜이라고 해서 와인을 따뜻하게 마시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도 사람들이 이미 와인을 따뜻하게 마셨는데 그 당시의 용도가 뭐냐면은 감기약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와인을 따뜻하게 마시고 하면은 빨리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독일에서 가끔씩 감기 걸렸을 때 맥주를 따뜻하게 마시고 아니면 와인을 따뜻하게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의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과연 검증된 이야기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장 뭐 가셔도 좋지만 요즘 웬만하면 백화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아이템이 있죠. 네, 슈톨렌인데 원래 풀네임은 크리스트슈톨렌입니다. 이 음식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슈톨렌이라는 말 자체가 스툴로라는 옛날 독일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스툴로라는 거 원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슈톨렌이라는 게 처음으로 1329년에 나움부르크라는 곳에서 생겼지만 요즘은 독일 사람들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드레스덴의 아이템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하면은 바로 이 크리스슈톨렌이 대표적인 아이템인데 맨 처음에는 판매됐을 때 굉장히 맛이 없었대요. 왜냐면은 일단 달진 않았고 그냥 빵처럼 이렇게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버터, 알몬드, 계피 뭐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현재 어떤 맛이 이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흰색 설탕 파우더를 뿌렸던 이유도 있어요. 물론 맛도 있지만 사실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건축 더미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예수가 둘러싸여 있었던 그 옷이 바로 흰색이잖아요. 그 옷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그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시면 더 긴 것들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튼 독일에서 강림절 그러니까 11월 말 또 12월 초부터 거의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이 슈톨렌 이제 이렇게 한 조각으로 이렇게 판매됐는데 사실 독일 사람들은 이제 강림절 내내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썰어서 바게트를 썰듯이 원래 바게트를 썰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계속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정신으로 이 슈톨렌을 즐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슈톨렌 뭐 요즘 정말 한국에서도 어디서든 이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어요. 강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면
무조건 맛보셔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보통 단체로 많이 모여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얻고 거기 서서 보통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서서 드시고 글ühwein 한 잔 드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글ühwein의 잔을 다시 반납하시고 보증금을 챙기시고 종이 포장에다가 이제 받아서 그냥 거기 가까운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려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는 문화는 크리스마스 시장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만약에 뭘 사간다라는 개념이면은 먹을 게 아니라 거기서 파는 그런 공예품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예수 탄생 그 제어 모형이라든지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한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사가시면 되는데 음식들은 현장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엄마의 원픽입니다. 브라트아플이라는 구운 사과라는 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서도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독일에 계시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 독일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으신다면 아마 그 가정집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해먹습니다. 정말 사과 한 개를 보통 오븐에다가 이제 굽는데 좀 달게 먹고 뜨겁게 먹으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트아플은 우리 엄마의 원픽이면은 저의 원픽은 바로 담프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암크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국 치면은 그냥 호빵이에요. 좀 커요. 그리고 뜨겁게 먹는데요. 이 호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맛있는 잼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원픽은 바로 플럼잼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호빵에다가 주로 이제 플럼잼을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바닐라 소스를 뿌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고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글ühwein 한 잔이랑 이 담프누들이라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고 디저트로는 정말 추천할 만한 음식입니다.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카토플포파 및 아플무스이라는 음식입니다. 빈대떡이요. 이 빈대떡은 한국에서 보통 간장 이제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간장을 찍어서 먹진 않고요. 뜨거운 사과 무스랑 같이 먹어요. 이 빈대떡을 뜨거운 사과 무스랑 드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차가운 사과 무스로 또 드실 수 있는데 단짠이에요.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들 위한, 근데 사실 성인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운 알몬드예요. 독일말로 게브라트는 만들이라고 하는데 바닐라 향이 나는 설탕, 계피랑 같이 구워서 먹는데요. 조그만한 이제 종이 봉투를 받아서 걸으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맛있어요. 한국 치면은 번데기예요. 번데기 먹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달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게 뭐냐면 독일에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술인데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글ühwein이랑 좀 비슷합니다. 페이아상은몰르라는 술인데요. 독일에 계시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러면은 보통 집에서 모였을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술의 이름을 갖고 옛날에 만든 아주 유명한 흑백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글ühwein이랑 좀 비슷한데 대신에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와인뿐만 아니라 럼도 들어가고요. 오렌지랑 레몬이랑 계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달고 맛있으니까 쉽게 취할 수 있는데 집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취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취하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페이아상은몰르를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독일 가시면 마치판 감자라는 간식이 있는데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테이크아웃해서 그냥 집에서 드셔도 되지만 시장 가서 분위기랑 같이 어울려서 드시면 아마 더 맛있을 겁니다. 이 마지판 감자는 실제 감자 아니라 모양이 조금 작고 둥그렇고요. 단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제작진이 이제 방금 질문 주셨는데 밥을 안 먹냐고 왜 자꾸 단 것만 먹냐고 사실 밥은 먹는데요. 밥은 어떻게 먹냐면 소시지로 먹습니다. 빵에다가 브레친이라는 둥그러운 그런 빵에다가 이만한 구운 소시지 이제 브라트워스트라는 소시지를 거기다가 그 중간에 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배를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간식들을 조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밥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 한 번쯤 보셨겠지만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아이템도 있으실 텐데 바로 제가 아까 인사드렸을 때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강림절 화환입니다. 우리가 독일말로 보통 아드벤트크란츠라고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독일 가정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11월 말부터. 근데 이 아드벤트크란츠 뭘까요? 좀 예쁘잖아요. 이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9세기에 요한 힌리히 위샨이라는 독일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분께서 고아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좀 설레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좀 더 기대감을 높이고 아이들한테 행복을 어떻게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 하셨냐면은 마차 바퀴 있죠. 그 마차 바퀴 위에다가 24개의 양초들을 붙인 거예요. 일요일 날 큰 양초, 그리고 주중에는 작은 양초, 이래서 총 24개의 양초들을 이제 붙여놓고 원래 이런 아름다운 푸른 나뭇가지들은 없었고 바퀴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양초 하나씩 불을 지피면서 아이들이 결국 이제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아이들은 태권도 도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까만 띠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장 하나씩 또 찍어주고 심사 보면서 이렇게 띠 색깔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서 아이들이 계속 성공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4개의 양초들이 있었고 큰 마차 바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양초 4개로 바뀌면서 일요일마다 하나씩 불을 지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일요일이잖아요. 12월. 그럼 무조건 이 아드벤트크란츠랑 슈톨렌 같이 그 식탁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도 자부심이 있는데요. 독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의 풍습은 옛날 게르만 풍습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게르만 민족들은 나무, 특히 겨울에도 푸르게 있는 나무들을 신성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겨울이 길고 어둡고 무섭잖아요. 겨울에는 그런 푸른 나뭇가지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군 그리고 겨울에 안 좋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중세시대 되면서 이 나무의 역할이 또 달라졌어요. 기독교에서는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는데 교회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이런 틀을 세워놓고 이렇게 연극이 벌어졌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이 원래 아담과 이브 그리고 천국, 즉 에덴 정원과 연관이 있고 사과와 푸른 나무를 세워놓고 이 이야기가 펼쳐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야기, 즉 예수의 탄생과 결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탄생했죠. 16세기 되면서 마틴 루터 덕에 결국 이제 개신교도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개신교 신자들의 크리스마스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예쁘게 장식도 하고 옛날에도 양초 달아놓고 그랬잖아요. 이 풍습도 마틴 루터 덕분에 생겼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마틴 루터가 별빛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양초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필수 아이템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탄생 그 재현 모형입니다. 독일말로 크리프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희 할머니 집에도 무조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늑한 분위기를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밑에다가 이제 그 건초 더미, 예수 인형, 뭐 마리아 요셉 그리고 소, 뭐 당나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 모형의 유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뭐 개신교, 천주교 집안에 거의 웬만하면 다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개신교 신자들의 상징이었다면 이 모양은 원래 천주교 신자들의 필수적인 크리스마스 상징이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생기진 않았고요. 1223년에
현재 이탈리아 땅에 아시지의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소, 당나귀 있었고요. 지금도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 이제 특히 좀 시골 쪽으로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면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을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 전통이 결국 중세시대 이후로 예수 회원들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남독일에서 퍼지면서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쯤 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생겼죠. 네, 오늘 크리스마스 시장을 비롯해서 독일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정말 독일 여행 한번 기획하고 계실 때는 크리스마스 직전 그 시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독일의 맛있는 음식들, 뭐 평상시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장 가시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독일을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시장도 보시고 크리스마스 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frohe Weihnachten.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올게요. Ich hoffe sehr, dass wir uns auch beim nächsten Mal wiedersehen. Bis zum nächsten Mal.